저는 옛날부터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물건을 잘 고를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과 못 버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 실제 투자까지 이어지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어요. 그리고 투자했다가 후회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런 분들이 대충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영상도 찾아보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기준 없이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는 게 많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한 분들인데요. 근데 막상 매수할 때에는 자신만의 기준 없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인이 이거 진짜 급매하라고 하니까 덜컥 사던가, 아니면 부동산 카페에서 분위기가 좋다는 말에 따라가기도 하고, 또 요즘에 가격이 오르니까 그게 무서워서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덜컥 사기도 하죠. 문제는 그 투자 판단이 자기 기준이 아니라 심리에 의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흔들리고 결국 손해를 보게 되죠. 그렇다면 기준이 있는 투자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기준이 뭐죠? 왜 사고, 얼마에 사고, 어떻게 운영하고, 언제 얼마에 팔지, 이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아파트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전세가, 유동성, 정책, 금리, 공급 등 너무 많은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항상 지금이 저점일까? 고점일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계산이 안 되니까요. 그에 비해 수익형 부동산은 계산이 됩니다. 수익률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월세 수익이 1,000만 원 나오는 건물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방의 경우 보통 수익률 기준으로 건물 가격을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현금으로 매수했을 때 기준으로 공실 없는 월세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수익률 6% 기준으로 건물이 팔리는 동네라면 역으로 계산했을 때 건물 가격은 약 20억 정도 됩니다. 수익률이 10% 기준으로 건물이 팔리는 동네라면 건물 가격은 12억 정도고요. 수익률 13% 기준으로 건물이 팔린다면 건물 가격은 약 9억 2,300만 원이죠.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만약 내가 경매나 급매를 통해서 건물을 9억 정도에 매수했다고 생각해 보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급매로 건물을 매도할 때 기준이 되는 수익률이 10% 정도라는 걸 미리 알고 있다면 이건 나중에 12억 정도에 팔 수 있는 구조잖아요. 즉 월세도 받고 나중에 시세 차익도 가능한 겁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구조적인 수익이에요. 기준이 있으니까 가능한 계산이고요. 물론 수익형 부동산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황금성이 좀 낮아요. 아파트는 사고 팔기가 쉽지만 다가구 건물은 매수자층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팔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오래 가져가더라도 전혀 부담이나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사는 그 즉시 나한테 돈이 되기 시작해야 된다. 월세가 이자보다 훨씬 많아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는 항상 수익권이어야 되고 관리가 어렵지 않고 공실도 적은 구조라면 부담이 없습니다. 팔릴 때까지 내가 계속 보유하면서 월세 받고 있다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거든요. 결국 이건 싸게 사는 기준과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얼마나 명확하게 세웠느냐의 문제예요. 생각해보면 수익형 부동산에도 종류가 많아요. 상가도 있죠, 지산도 있죠, 다가구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다가구 원룸에 집중했어요.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먼저 개별성이 낮습니다. 비슷한 구조라면 월세 시세가 그 주변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다른 매물과 비교가 쉽습니다. 두 번째로 수요가 안정적이에요.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 상가보다 공실 걱정이 적어요. 특히 산업단지가 있거나 대학가가 있다면 더더욱이 그런 걱정이 적죠. 세 번째로는 분석이 더 쉽습니다. 월세, 관리비, 유지비, 공실 등 계산이 가능하니까 기준 잡기가 쉬워요. 그리고 저는 이 기준대로 투자하면서 월세 수입이 쌓이고 저축 속도가 올라가고 또 그 돈으로 투자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 서울에도 내 집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준 없이 투자하지 말자. 그리고 좀 더 명확한 기준으로 나는 안전하게 투자하자. 투자는 남의 말이 아니고 내가 세운 기준으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판단으로 해야 됩니다. 수익형 부동산, 특히 다가구 원룸은 그 기준을 만들고 훈련하기에 아주 좋은 첫걸음이 될 수 있죠. 이건 재능의 문제가 아니고요. 구조를 이해하고 하나씩 실행하는 문제예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월세가 월급보다 많아지고 나중에는 내 집 마련도 하고 자산도 충분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안정적인 재테크를 하고 싶다면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로 저의 영상이 좀 더 쉽게 노출됩니다. 우리 같이 편하게 성장해 보자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